대구의 가계대출 규모가 60조 원에 육박하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부터 각 구군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시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용객 250만 시대를 열었지만 공항 내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가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위축되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집을 장만하거나 생활 자금으로 대출 많이들 받으시죠? 대구에 이렇게 빌린 가계대출 규모가 무려 6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특히 취약계층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9조 7천억 원, 대구의 지역 내 총생산액인 58조 8천억 원보다 무려 1조 원 가까이나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 규모가 지역 내 총생산보다 높은 곳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4년 사이 가계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15.8%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7.5%로 2015년까지 지속된 주택시장 호조로 기존 주택의 담보 가치가 상승한 데다 신규 주택 물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사한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는 불안정하죠. 요즘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여러모로 걱정도 되고 힘이 드네요. 대구 지역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은 지난 2012년 말 11.5%에서 지난해 9월 말 14.1%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도 18조 4천억 원, 지역 내 가계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했고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의 대출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또한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은행 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출자산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부터 구군을 다니며 대구공항은 둔 채 K2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시민들 앞에 선 권영진 시장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편한 이면에는 그 공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 24만 명이나 되는 극심한 소음 피해와 또 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 재산권 행사의 가로막힘 위에 저 공항이 있는 겁니다. 대구공항이 먼 곳으로 이전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K2만 이전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엄청 불편하지요. 저희가 가까이 거리에 있다가 아무래도 먼 거리로 가면 탈 것도 좀 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요. 대구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 방침상 K2만 옮길 수는 없다면서 이번에 통합 신공항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K2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구공항 활주로 길이가 2,772m에 불과해 6시간이 넘는 직항 노선은 아예 유치할 수조차 없다면서 3,500m가 넘는 활주로가 깔릴 이전 통합공항에는 유럽이나 미주 노선까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3, 40분 이내에
대구 어디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항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늘길이 열리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편리해지는 공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 시장은 내일은 남구, 다음 주는 북구와 동구, 다음 달에는 달성군과 달서구에서 시정 방향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구와 수성구 역시 일정을 협의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대구 전 지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이 이용객 250만 시대를 열며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보면 면세점뿐 아니라 편의시설조차 변변치 않아 국제공항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항 뒤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대구국제공항. 관까지 가는 등 국제선 노선이 늘면서 누적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었지만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기내식 서비스조차 대구에서는 해주지 않는 등 이용객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모든 국제선에 기내식을 준다고 광고했지만 정작 대구 출발 항공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막 다 준다 그랬는데 안 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옛날에 다 준다 적어놓은 거 수정해 놓지를 않나. 항공사들은 공항 안에 기내식 보관 시설이 아직 없는 데다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국제선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는 좀 힘들다고 아직까지는 지금 부산하고 인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또 십수년째 제대로 된 식당도 없는 등 공항 안 편의시설도 변변치 않습니다. 이곳 대구공항에 있는 면세점의 규모는 290여 제곱미터입니다. 게다가 입점해 있는 브랜드 수는 100여 개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품도 너무 없고 너무 작고 볼 게 너무 없고 쉴 공간도 너무 없고 저는 애들하고 다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먹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먼 거리는 좀 곤란함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 대구국제공항이 이름만 국제공항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대학교 민주적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 대책위원회는 총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농단과 교육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등 절차에 문제가 많아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비상 대책위원회는 학생과 교수, 동문 등 50여 명으로 소송인단을 꾸려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201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오늘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해당 도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A 의원이 지역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주시가 원자력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과학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 이르는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 경주 강진 이후 커진 반원전 정서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오는 201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와 우라늄 해결료 제조시설, 제2원자력 연구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연구단지 유치에 적극 나섰고 간포관광단지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5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단지 부지로 30여만 평을 경주시의 방패장 유치지원금 1,200억 원으로 매입해 정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데 써야 될 돈을 낭비하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들여서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원자력 연구단지에
각종 실험 연구를 위해 150톤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조건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경주 광일에서 보여지듯 활성 난층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이 국가 원자력 단지로 적지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지질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며 연구용으로 사용 후 해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패장 특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패장 특별법에서 말하는 관련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구 목적의 연구 시설로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강진 이후 확산된 반원전 정서와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놓고 신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경주 지역 학교의 내진 보강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오히려 지진에 취약한 노후 학교와 심지어 지진 대피소로 지정된 학교가 보강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2년 준공된 경주의 한 초등학교. 지은 지 50년이 훌쩍 넘은 이 학교에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축은커녕 최근에 내진 보강 학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준공된 지 53년 된 또 다른 경주의 한 중학교. 경주시가 지정한 지진 대피소 중 한 곳이지만 건물 4동 가운데 3동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내진요? 공사는 포함이 안 되는데. 내진 보강 공사요? 이거는 액수가 몇 억씩 들어가지고. 아니, 그건 없어요. 지난해 강진 이후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경주에만 예산 80여억 원을 투입해 지역 30여 개 학교에 전격적인 내진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내진 보강 학교를 선정하면서 35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오히려 후순위로 배제했습니다. 노후 학교의 경우 폐교하거나 개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노후 학교의 경우 지진에 더 취약한 데다 폐교나 개축 일정도 불확실해 학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지금 40여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주 관내 학교는 올해 안에 예산 배정은 마무리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진 대피소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가 교육청의 내진 보강 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경주시가 지역학교 80여 곳을 지진 대피소로 정하면서도 내진 보강 학교를 선정하는 교육청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 건물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지진 대피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내진 보강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예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보강이 필요한 학교들이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초 필리핀을 여행하고 귀국한 40대 여성이 발진과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지카 바이러스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대구에서는 2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됐는데 현재 상태가 호전됐고 동행했던 가족들은 지카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설 연휴 때 해외여행을 갈 경우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 현황과 감염 예방 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미 지역 경기가 악화되면서 임금 체불 피해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65억 4천여만 원으로 피해자는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1년 체불액 95억 6천여만 원, 피해자 2,600여 명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70%, 인원수로는 53% 늘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매매 시장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매매를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재건축 시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 매매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 모두 좋아야 사업 진행이 원활한데 지난해부터 주택 매매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과 함께 노후된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로 정비하는 주택 재개발 등 대구의 도시정비 사업 지구는 225개 지구.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추진 단계별로 신중한 분석을 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상이 낳는 단지의 경우에는 아마 사업 속도를 조금 빨리 낼 가능성이 있지만 추진의 단계나 이런 단계에 있는 것들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별로 잘 판단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 속에 달성군, 달서구, 동구 등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지역과 수성구 등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단기적 투자를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기승인데 경북 지역만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정 지역 사수를 위한 방역에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봉화군 내성천변에 드론이 출동했습니다. AI 청정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폭 1.5m, 무게 12.5kg의 드론이 10리터의 소독 약재를 담아 마침내 발진했습니다. 공중에서 하천 둔치에 약재를 뿌린 드론은 하강에서 수면으로 다가서자 청둥 오래 등의 철새들이 일제히 비상합니다. 철새 도로지에는 야생조류의 폐사체와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때문에 집중 방역에 나선 것입니다. 드론 방제는 소음과 분진 발생이 적고 접근할 수 없는 광범위한 지역까지 정밀 방제가 가능합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일반 우리 차량이 못 미치는 곳에 소독을 하고 또 축사 지붕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방제 효과가 알려지면서 영주시 안정면의 양계 단지에서는 자율적인 드론 방제가 실시됐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소독이 되지 않은 축사 지붕 등 취약 공간에 대한 소독이 펴지면서 AI 예방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붕 위나 이런 데 이제 분변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 그러든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소독하고 150만 마리의 산란개가 사육되고 있는 봉화군과 145만 마리가 사육되는 영주시는 도내 최대의 산란개 밀집 지역입니다. 단지까지 가려면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초소를 거치는 등 5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을 정도로 AI 방역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그리고 민간 봉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최선의 방어를 다하고 있습니다. AI가 전국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유일한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는 경상북도가 AI와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의 재산은 예금 계좌와 부동산 등 26억 원에 불과해 1심에서 내린 추징금 125억 원에 많이 모자란다며 앞으로 강태용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차명 계좌 등으로 숨긴 재산을 꼭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확정 판결 이후 3년 동안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 미제로 처리되는데 강 씨가 재산을 완전히 숨겨놓았거나 아예 재산이 없으면 법 집행이 힘들게 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30일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펼칩니다. 화재 피해 납세자는 국세의 신고 납부 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달까지 연장하고 간접 피해자는 5천만 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 유예할 예정입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개점 한 달 만에 교통 대란 없이 5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주말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개점 한 달 만에 5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점 후 한 달 동안 이용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고객들이 대구 외의 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2015년 7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신세계건설의 도급 사업주로서 현장 소장과 하도급 업체의 현장 소장에게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건설 소속 공사 2팀장 47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구미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뒤 포항과 경주, 안동 등 4개 시에서 98%가 발생해 모두 216만 그루가 말라 죽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재선충병이 백두대간과 금강송 군락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봉화와 영주, 김천 등의 보호 방어선을 만드는 한편 고사목을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차량 운행 도중 자신의 우회전을 방해했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27살 김모 씨를 입건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반쯤 대구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52살 이모 씨의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멈춰서 우회전을 하지 못했다며 이 씨의 차량을 쫓아가 여러 차례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끼어들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